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1일 금요일 밤입니다. 공주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음독으로 남기고 있어요. 음, 아직까지는 제 소견으로 제가 선택해서 읽고 혼자 이제 어제부터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참 좋은 방법,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제 나름의 사는 방식이 되어가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기록을 하면서 그림도 기록하고 글도 기록하고 이렇게 책을 읽는 내 생각들과 함께 담고 이렇게 녹음도 하고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우근철 지음. 매주가 나왔네요. 요즘은 매주를 보기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 사진만 봐도 왜 향기가 나는 것 같을까요? 냄새라고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죠? 매주의 쾌쾌한 그 향기, 구수한 냄새? 이 사진만 봐도 그런 느낌이 나요. 잘 담가진 삶.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늘을 달리지만 우리에게 꼭 중요한 건 진한 향기를 풍기며 소복히 하얀 곰팡이를 피워낸 잘 익은 메주 한 덩이처럼 잘 담가진 삶에 어떤 곰팡이를 피우냐가 아닐까. 당신답게 오늘도 유일하게 지키기는 어렵지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당신답게 오늘도 유일하게. 유일하게. 소중한이란 단어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누구에게나 썼을 때 그런 소중하다 아니면 뭐뿐이다 당신뿐이다 너뿐이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는데요. 유일하게라는 단어가 참 좋아요. 오직 한 사람, 오직 그 마음, 유일하게 딱 하나라고 지정을 하는 단어 같죠. 더불어라는 말과 이제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그런 단어들도 많은 따뜻한 단어들이 많은데 유일하게라는 거는 되게 핵심을 잡는 핵심을 뜻하는 것처럼 좋은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유일한 사람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에게. 사진들 봐요. 이런 거 야경에서 뒤에 조명이 있고 빛을 딱 주어졌을 때 시선이 압도되면서 뭔가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느낌이 있죠. 덩쿨을 제가 좋아하는데 집에 덩쿨도 키워요. 덩쿨이 어릴 때부터 주렁주렁하게 열매도 맺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쭉쭉쭉 뻗어가면서 새순이 올라올 때 그 미묘한 그 맑음 그런 것들이 생명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쁘니까 이쁘고 그리고 정말 생명력이 길었어요. 그리고 산에 가거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선이 많이 가기도 했고 이건 트리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구멍이 난 것 같기도 하고 가끔 덩그러니와 마주할 때 그래도 괜찮아. 어른을 꿈꾸면서 유년을 보냈는데 어른이 되어가며 유년을 그리워해. 맞죠. 매번 저는 사실 과거를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앞으로 더 재미나게, 재밌게,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을 할 거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과거에 저의 음, 생활들이나 생각들이 많이 갇혀 있었던 게 많아서, 유년을 많이 그리워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정말로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인생이 된다 그런 말들처럼 그런 시간들이 지금 저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미미하기도 할 테고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지만 어릴 때 그런 생각들 덕분에 지금 이렇게 과감해지기도 하고 더 어느 부분에선
더 때로는 정말 정열을 쏟으면서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마 유년 시절 덕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의 어릴 때 기억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조금 뭐 많이 반성도 하면서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느려 터진 그때가 그립다. 왜 나는 느려 터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 스마트폰으로 청첩장이 날아왔다. 스마트폰으로 아메리카노 쿠폰이 날아왔다. 스마트폰으로 장문의 글이 날아오고 스마트폰으로 최근 사진을 볼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청첩장을 돌리려 어색한 사이에 안부를 묻지 않아도 되고 작은 부탁을 들어준 친구와 커피 한잔할 시간을 쪼개지 않아도 되고 컴퓨터 자판에 익숙해진 굳은 손을 풀며 또박또박 편집글을 안 써도 되고 기억 속에 아련한 동창생을 만나려 청주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근황을 알 수 있다. 세상은 점점 이렇게 스마트해지면서 더 얇고 가볍게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하며 시간 재테크는 필수라며 으름장을 놓지만 왜 나는 느려 터진 그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걸까? 여전히 시간에 쫓기면서 말이다. 느리게 살고 싶으면서도 가만히 주변에서도 내버려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빛바랜 그날. 그날의 공기는 가벼웠고 그날의 하늘은 끝내줬다. 그날의 거리는 활기찼고 그날의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던졌다. 그날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신기했고 즐거웠고 생생했다. 그날은 분명 새가 지저귀며 하늘 위로 올랐고 분수대의 물방울은 내 볼에 살포시 앉았다. 그날 우린 웃었고 발을 굴리며 소리를 질렀다. 가끔씩 들춰보는 빛바랜 그날. 촉촉히 묻은 흙냄새. 가장 튼튼한 88 올림픽 팽이. 무엇이든 만들어지는 마을 금고 달력. 자, 신나게 달려보자. 피구왕 통키. 있는 자들의 여유 21단. 삼천리 자전거. 봄에는 학용품 자랑. 변신 로봇 필통. 여름에는 펌프식 물총과 물폭탄. 가을에는 무참히 생포된 잠자리와 사마귀. 겨울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타는 눈썰매. 치토스 따조와 다음 기회. 한 번 술래되면 눈물 쏙 빼는 다방구와 깡통차기. 학예회 때 반별로 공연하던 남자는 캔디, 여자는 쓰리포. 왜 웃음이 나죠? 그때 그 시절의 노래들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가방 하나 올려놓고 칠은 국산 사자 시험.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자연, 국민학교 시절이라 자연이 있었죠. 수요일은 하얀색 영재체육복, 금요일은 폐품 수집일, 일요일은 교회에서 먹던 잔치국수, 헛바람 소리에 애를 먹었던 단소, 학급 회의에 성의 없는 금주의 반성과 약속,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 음악 시간에 오르간, 절대 본전 게임 짱깨뽀, 이바 야삐, 명절에 유쾌한 소음, 피리탄과 분수탄, 바이킹 20번 탔던 개교기념일, 주황빛 노을이 수놓을 때까지 뛰놀던 놀이터, 무한도전이 아니더라도 웃을 일이 많았던 그때, 손에 촉촉히 묻은 흙냄새. 제가 41살이거든요. 근데 흙냄새를 알아요. 바람 냄새도 알고 계절의 냄새도 알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은 가르쳐 주질 않아도 생활을 하면서 몸속 느껴지는 것들이죠. 비 내리면서의 그 흙냄새? 그게 참 어린 시절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는 햇볕 쨍쨍이 좋은 것 같아요. 감수성은 아직 예민하고 풍부하기도 한데, 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더 좋은 것 같아요. 비보다는 햇빛. 그때 그 된장찌개. 노을 질 무렵 동네 어귀에서 풍기던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에 아르네. 발음이 어렵네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덩그러니와 마주할 때. 하루가 어찌 갔나 모르고 오늘이 며칠인지 벌써 여름이네 할 때. 벌써 여름이네가 아니라 지금 8월 21일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그냥 날짜 가는지도 모르고 세월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커가고 생활이 올해는 참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적응하긴 했지만 앞날이 좀 캄캄하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책을 더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이런 시간들에. 그냥저냥 흘러가는 건지 다들 이렇게 사는 건지 알 때 거울 속 나를 참 오랜만에 바라보고 왼쪽 눈가에 새로 생긴 점 하나를 발견할 때 이래저래 싸운 것도 아닌데 하나둘 연락 뜸한 친구들이 늘어난다. 왁자지껄 거하게 한잔하고 들어와서는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아둔 채 멍하니 문득 덩그러니 한 기분이 들 때 일부러 치워둔 건지 애써 외면한 건지 가끔 덩그러니와 마주할 때 덩그러니 덩그러니 멍 때리기 덩그러니 멍 때리기 사람은 멍을 많이 때려야 된대요. 그래야 자기 생각이 정리도 되고 뭔가에 집중했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를 시간이 멍 때리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아이들도 멍 때리는 거를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 내비두면 더 좋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가끔 멍 때립시다. 방지턱.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뿌리가 엉키지 않고 서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같이 사람도 적당한 거리에서 관계가 유지될지도 몰라.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어릴 적 우리 부모님은 많이 바쁘셨다. 아버지는 새벽부터 일터로 향했고 어머니는 장사하러 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집에 오면 불 꺼진 방이 싫어 낮인데도 온 방에 형광등을 켜놓고 조립해 놓은 장난감을 분해 조립하며 시간을 때웠다. 뉘엿뉘엿 해가 질 즈음이면 멀리서 구르마 바퀴 소리가 들리나 귀를 기울였고 아버지의 신발 소리가 대문가에 멈추나 바라보기만 했다. 그래서인지 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 좋았다. 비 오는 날에는 어머니가 에휴 오늘 하루는 공쳤다 푸념하며 김치 부침개를 만들어 주셨고 아버지는 캐캐 묵은 전쟁 이야기를 하며 나와 고무총 싸움을 해주셨다. 유난히도 길게만 느껴졌던 하루가 비 오는 날엔 아쉽게도 빨리 지나갔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파지직 기름 튀는 소리, 지붕 위에 튀는 빗방울 소리가 뒤엉켜 생생히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른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아스팔트 위에 고인 흙탕물, 촉촉히 젖은 풀잎향, 밤보다 어둡게 드리워진 먹구름, 창가를 툭툭 치는 바람소리가 지난 어제 일처럼 조각조각 맞춰지며 나래를 편다.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몇 주 전, 일주 전, 한참 비 때문에 난리였었죠. 지금 홍수처럼 막 산사태도 많고. 근데 이제 딱 비가 멈추니까 아주 더위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간사해서 또 그때그때 잊어버리고, 그렇죠? 비 오는 날 첨벙첨벙 그런 시절은 다 갔죠. 아이들도 그런 재미도 못 느끼고
그저 그러게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의 그 낭만이 없었네요. 어릴 때는 맨발로도 다니고 비도 일부러 맞아보고 요즘 아이들하고는 참 어린 시절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들을 돌이켜보면 시간이 있어도 못했던 것들이 돼버렸다. 시간이 없어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면 시간이 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이가 돼버렸다. 시간이 없어서란 핑계로 세수를 대충 했다가 없는 시간을 쪼개 이마에 난 여드름을 짠다. 시간이 없어서 참 고약한 말이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정말 핑계 같아졌어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라도 그건 핑계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쪼개고 쪼개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 단어를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없어서라는 말은 핑계라고 말하고 싶네요. 천천히 한 걸음. 내가 아는 한 분이 요즘 부쩍 영어 공부를 하려 한다. 그분의 나이, 아플 수도 없다는 마흔. 아플 수도 없다는 마흔. 지금 해서 뭐하나, 언제 뭐부터 하려고 하나, Hello, nice to meet you 라고 더듬거리며 인사하는데 사뭇 진지하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인다. 그냥 외국인 보면 내 소개 정도는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하는 건 원어민도 아니고 우수한 성적의 영어 시험 점수도 아니라고. 그냥 지금보다 조금 나아지는 거. 그래서 다시 시작해 보려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시 시작이란 말이 참으로 감동적이다. 우리네 살아가며 많은 목표를 갖고 도전하고 포기하고 실패하지만 그 후론 꼴도 보기 싫어 골방 속에 감춰둔 먼지 쌓인 것들이 부끄럽게 떠올랐다. 그래서일까? 그 다시 시작이란 말이 이제는 천천히 한 걸음처럼 울린다. 다시 시작. 이제는 천천히 한 걸음. 그렇죠. 다시 시작. 이제는 천천히 한 걸음. 이분은 이렇게 글을 썼죠. 근데 저는 다시 시작이란 말도 좋겠죠. 근데 저는 이제 무언가를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랬겠고. 그렇지만 지금은 뭘 해도 내가 이거다 싶을 때는 꾸준히 하자. 꾸준히 하려면 단순하자. 이 영상조차 제가 음악을 넣고 좀 더 조명도 더 좋게 하고 뭔가 더 준비를 한다면 아마 더 높아졌겠죠. 그런 퀄리티나.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꾸준성을 더 염두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하게. 단순한 거는 그냥 녹음, 영상, 그 다음에 책 읽기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할 때에도 그림도 그렇고 뭔가 꾸준하게 연작이 돼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단순하고 뭔가에 집중하는 거 그거를 이제 조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림도 제가 공주에 대해서 공주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제 작가로서 꾸준성 있게 전문성을 좀 이제 제가 스스로도 느껴야 되겠지만 남들에게도 보여주는 게 무시 못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택할 때 제가 스스로 규격을 정했어요. 뭐든지 자기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규격을 일정하게 하다 보니까 작품도 많아지고 조금 뭔가 제가 안정이 되면서 이 상태로 100장, 200장, 300장 쭉 하다 보면 제가 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막연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조금 단순하고 집중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분은 이제는 천천히 한 걸음. 그게 꾸준히 하자라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공부든 취미든 무언가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비가 부슬부슬이면 민기적거리다 소미불에 쌓이든지 옷걸이에 걸려 축 늘어지고 싶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떠도는 공기는 축축하니 찬 날. 비가 부슬부슬이면 소식 끊긴 친구의 안부가 궁금해지고 노릇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걸치고 싶다.
세상은 온통 잿빛이고 떠도는 공기는 축축하니 찬날. 제가 발음이 살짝 꼬이네요. 아마 졸린가 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화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